서울의 번잡한 신장로, 밤이 깊어질수록 활기가 넘치는 그곳에서 이슬은 자신의 구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포장마차는 작았지만 그 작고 낡은 공간 안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재고 관리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손맛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슬의 눈빛은 언제나 주변을 스캔하며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 익힌 본능이자 그녀가 가진 전략적 사고의 기저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슬의 주력 상품은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그녀의 방식은 여느 상인들과 달랐다. 모든 재료의 원가는 정확히 파악되었고 손님들의 유입 시간대와 선호 메뉴는 머릿속에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인간의 심리를 읽어내는 작은 경영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야간 시장의 귀신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녀의 손익분기점 예측은 귀신같이 정확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줄을 섰고 이슬은 침착하게 주문을 처리하며 돈을 세고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장 구석의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날카로운 고성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슬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살폈다. 노파 한 명이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파는 남루한 옷차림의 구걸하는 행색이었는데 남자들은 그녀의 앞에 놓인 깡통을 발로 차고 있었다. 깡통 안에 동전들이 흩어지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 남자들은 이 지역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영세폭력 조직의 잔당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노파가 자신의 구역에서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이거나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시장의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이슬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결의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즉각적으로 계산했다.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렛대의 원리였다. 이슬은 조용히 포장마차에 가스불을 껐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어 정리하고는 걸음걸이에서조차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행동은 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다른 손님들이 놀라잖아요. 이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밤의 정적을 뚫고 명확하게 그들의 귀에 밝혔다. 덩치 큰 남자 중 한 명, 아마도 우두머리인 듯한 박두식이라는 자가 이슬을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어쭈, 웬 떡볶이 아줌마가 참견이냐. 네, 장사나 열심히 해.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두식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슬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이슬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 CCTV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 골목을 임대할 때 초고화질 보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지금 당신들이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제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을 겁니다. 이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 근거는 명확했다. 박두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다. 허풍 떨지 마. 내까지 게 무슨 클라우드 서버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포장마차부터 부숴버릴 거야. 박두식은 협박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 그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시네요.
이슬은 차분하게 반박했다. 저는 이미 1분 전에 이 영상을 편집해서 저희 구역 상인 회장님의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하도록 설정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하실지 아니면 이 영상을 시민 제보 채널에 익명으로 올리실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슬은 정보의 활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박두식은 완벽하게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의 폭력과 무지는 이슬의 치밀한 전략 앞에 무력했다. 폭력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권력이나 다른 조직의 힘이 아니라 여론의 문매와 증거 영상이었다. 섣불리 포장마차를 건드렸다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만 남길 뿐이었다. 박두식은 분노로 이가 갈렸지만 이슬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님을 읽었다. 젠장, 재수 없어. 박두식은 낮은 욕설을 내뱉으며 노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졌다. 다시는 이 구역에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는 동료들과 함께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퇴각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이슬은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자 이슬은 땅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조용히 주워 노파의 깡통에 다시 넣어주었다. 노파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슬을 쳐다보았다. 노파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모자는 깊게 눌러져 있었지만 이슬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구걸꾼 이상의 깊은 통찰력과 냉철함을 감지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크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이슬은 노파에게 따뜻하게 물었다. 노파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이슬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이슬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노파의 눈은 늙었지만 그 안광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강렬했다. 노파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모습과는 달리 세련되고 단호했다. 고맙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노파는 이슬의 포장마차를 힐끗 바라보았다. 꽤 영리하군. 허풍과 진실을 섞어서 최단 시간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냈어. 단순한 길거리 장사꾼의 지혜가 아니야. 노파의 말에는 이슬의 전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성이 담겨 있었다. 이슬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장사꾼이든 누구든 약자를 보호할 도덕적 의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효율성을 좋아합니다. 불필요한 폭력이나 싸움은 비효율적이죠. 이슬은 노파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넸다.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파는 국물을 천천히 마셨다. 그녀는 국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슬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력을. 노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파의 진짜 정체는 김수연,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 한주그룹 총수의 부인이자 내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변장하고 시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김수연은 최근 한주그룹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박태호 일가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거리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박태호는 바로 방금 이슬에게 쫓겨난 폭력배들을 배후에서 부리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슬의 등장으로 김수연은 자신이 찾고 있던 인재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한주그룹의 며느리 자리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인성과 전략적 사고력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노파, 즉 김수연이 물었다. 이슬입니다. 이슬은 대답했다. 그래, 이슬. 너는 보잘것없는 거리에 노파를 도왔지만 네가 도운 것은 절대적인 약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네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김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슬은 노파의 미소에서 강한 권력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그녀는 이 노파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슬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로 응수했다. 제게 대가를 바라신다면 할머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슬의 대답은 노파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깡통을 챙겼다. 알겠어, 이슬. 네가 말한 자유와 능력을 갖게 해줄 기회가 곧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녀는 이슬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 명함이 아닌 특수 제작된 금속 카드였다. 이슬이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연락처가 아닌 운명을 바꾸는 열쇠임을 직감했다. 만약 네가 이 힘든 거리를 떠나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면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나는 김수연이라고 해. 노파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의 목소리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슬은 명함에 새겨진 로고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한 주 그룹의 문장이었다. 이슬은 자신이 방금 도운 노파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엄청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멎는 듯했지만 곧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슬은 손바닥에 쥐어진 금속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한주 그룹의 문장과 함께 김수연 여사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거리의 어둠 속에서 방금까지 노파의 모습이었던 그 여인이 실상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대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냉철한 이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슬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이 상황이 주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중대한 제안이었다. 그날 밤 이슬은 평소보다 늦게 포장마차 문을 닫았다. 그녀는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고도의 계산과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강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길거리 장사를 하면서도 그녀는 매일 경제 뉴스를 분석했고 회계장부를 정리했으며 심리학 책을 읽었다. 그녀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갈망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부족했다. 김수연 여사의 제안은 바로 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슬은 이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과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거대 권력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와 내부의 암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이용당하거나 혹은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이슬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김수연 여사님, 접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뵈었던 이슬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젯밤의 노파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와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연락 올 줄 알았단다. 이슬 양, 예상보다 빠르군. 내 성격대로 손익을 빠르게 계산했겠지. 나는 네가 가진 그 냉철한 판단력이 마음에 들어. 이슬은 주저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사님께서 제게 제안하신 것이 단순한 며느리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그저 허수아비로 내세우시려는 것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과 자유를 원합니다. 이슬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것이 그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이었다. 김수연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한주그룹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 최지훈의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우리 가문의 내부적 비리를 청산하는데 필요한 칼날이 되어야 할 거야. 김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수연은 그날 밤 시장에서 이슬에게 행패를 부렸던 폭력 조직의 배우가 자신의 조카인 박태호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태호는 현재 한주그룹의 전략기획실 이사 직함을 달고 권력을 남용하며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 박태호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엘리트지만 속으로는 무지하고 오만한 깡패와 다름없어. 너는 이미 어젯밤 그의 껍데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지. 네 정의감과 지혜가 필요해. 이슬은 마침내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여사님. 저의 능력과 도덕적 나침반이 허용하는 선에서 저는 여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판단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태호 이사를 포함한 모든 내부 부패 세력에 대한 저의 행동에 대해 여사님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김수연 여사는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하지. 나는 네 뒤에서 너를 보호할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너는 한주 가문의 일원이 될 거야. 그리고 곧 너의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이슬은 전화를 끊고 난 후 자신의 포장마차를 내려다보았다. 익숙했던 삶과의 결별을 예감하며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슬은 김수연 여사의 비서에게 안내되어 한주그룹의 저택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이슬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가치가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겸손한 외모는 이곳의 사람들에게 쉽게 간과되는 덫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곧바로 박태호 이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졌다. 박태호는 어젯밤 시장에서 이슬에게 굴욕을 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모인 김수연이 길거리 떡볶이 아줌마를 며느리로 들인다는 소식에 분노와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슬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고모님께서 드디어 미치신 모양이야. 저런 저급한 출신의 여자를 이 가문에 들이다니.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박태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저 여자 분명히 돈에 눈이 멀어 고모님께 접근한 사기꾼일 거야. 내가 직접 그녀를 시험해서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박태호는 이슬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그의 오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슬은 처음으로 한주 가문의 주요 인물들과 대면했다. 김수연 여사는 우아하고 위풍당당했으며 이슬을 따뜻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눈빛은 경멸,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박태호의 눈빛은 이슬에게 선전포고와 같았다. 이슬 양의 출신에 대해서는 들었네만 박태호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슬을 깔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우리 가문은 수천억이 오가는 사업을 다루지. 길거리에서 몇 푼의 잔돈을 다루던 사람이 과연 이런 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혹시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도 읽을 줄 아나? 박태호는 이슬의 배경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 했다. 이슬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태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렬한 빛을 발했다. 박태호 이사님, 제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 때도 저는 매일의 원가율, 재고 회전율, 그리고 고객 유입에 따른 현금 흐름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그 효율성은 이사님께서 관리하시는 전략기획실의 분기별 보고서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슬의 반격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박태호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다. 그는 이슬이 주눅들어 침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슬은 냉철한 경영인의 언어로 응수했다. 길거리 장사는 자본금과 인력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 효율을 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생존 경영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요. 이슬은 말을 이었다.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은 기본입니다. 저는 이미 이사님께서 추진하신 최근 프로젝트 3개의 수익성 지표와 내부 회계 오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슬의 이 한마디는 박태호에게 핵폭탄과 같았다. 이슬은 그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박태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슬이 위험한 적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최지훈, 한주그룹의 총재이자 김수연의 아들인 그는 시종일관 침묵하며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하지 않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이슬의 등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그녀가 박태호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최지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깊었으며 그 자체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이슬 씨의 분석적 능력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말뿐이라면 의미가 없죠. 우리 한주그룹은 현재 한주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이사가 이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고 있죠. 최지우는 이슬을 잠시 응시했다. 이슬 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와 사업 타당성을 일주일 안에 재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 보고서가 통과된다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적인 시험이자 박태호에게는 경고였다. 박태호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슬은 최지훈의 제안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 총재님. 저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합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가진 최고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슬은 이제 단순한 길거리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 기업의 핵심으로 들어선 전략가였다. 그녀의 강점은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 이상의 지성과 용기였다. 이로써 이슬과 박태호의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한주그룹 저택에서 이슬에게 할당된 방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사실상 그녀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은 냉정하고 고립된 전투를 의미했다. 그녀는 최지훈 총재가 제시한 한주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손에 들었다. 박태호 이사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슬은 그 방대한 문서 뭉치 속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이슬은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얻은 모든 분석 기술을
이 거대 프로젝트에 적용했다. 그녀는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비효율성과 은폐된 비용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최첨단 금융 소프트웨어보다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재무 구조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가 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를 직접 손으로 그려 가짜 회계 장부가 겹겹이 숨겨져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존재는 저택 전체에 불편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며칠 못 버틸 시한부 손님 취급을 했다. 특히 박태호는 이슬의 도전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짜놓은 치밀한 함정을 길거리 출신의 여자가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오만하게 확신했다. 박태호는 이슬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태호는 자신의 수하들을 이용해 이슬이 프로젝트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교묘한 장애물을 설치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핵심 문서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시기였다. 그는 이슬이 재벌가의 복잡한 관료주의와 권위적인 계층 구조에 좌절할 것이라 계산했다. 그의 전략은 권력의 남용과 조직 내의 비협조를 통한 고립 작전이었다. 하지만 이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길거리에서 더 비열하고 즉각적인 생존 경쟁을 겪어왔다. 그녀는 우회 전략을 그녀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대신 그룹 내의 하급 관리직 직원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그들의 업무 고충을 들어주며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소한 불만 속에서 박태호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비효율과 은폐된 사실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어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이슬에게 접근하여 박 이사가 프로젝트 비용 중 일부를 위장 회사를 통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 직원은 박태호의 폭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저항할 용기가 없었다. 이슬은 그 직원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완벽한 익명성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다. 이슬은 힘이 아닌 신뢰와 전략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 한편 최지훈 총재는 이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거대한 자료의 장벽과 박태호의 방해 공작을 뚫어내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최지훈은 이슬이 단지 정의감뿐만 아니라 뛰어난 업무 능력과 냉철한 상황 판단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슬에게서 자신의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완벽주의를 능가하는 인간적인 유연함을 보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슬은 단 한 번의 요청이나 도움 없이 모든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는 박태호가 숨기려 했던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재무 결함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금 유용 경로와 위장 회사의 존재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철저한 고발장이었다. 보고서 제출 당일 이슬은 최지훈 총재와 박태호 이사가 참석한 소규모 회의에 들어섰다. 박태호는 이슬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겨우 몇 장의 뻔한 내용으로 자신을 망신시키려 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최지훈은 침묵 속에서 이슬에게 보고서 발표를 요청했다. 이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유창하고 논리적인 한국어로 핵심을 짚어나갔다. henju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이는 ROI와는 달리 실제 현금 유동성과 장기적인 위험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예산 중 300억 원이 기술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2개의 해외 법인으로 유출될 계획입니다. 이슬은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박태호가 사용한 위장 회사의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와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박태호의 친인척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결정적인 증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녀가 제시한 수치와 데이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박태호는 자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길거리 여자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이라는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야. 총재님, 저런 근본 없는 여자의 허위 보고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박태호는 이성을 잃고 오직 출신 성분만을 공격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슬은 박태호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태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박 이사님,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한주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슬은 박태호의 감정적인 대응을 논리적 방패로 막아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이 보고서에는 박 이사님께서 이 자금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외적인 압력을 가한 증거 녹취록 파일의 해시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현재 김수연 여사님께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제 박 이사님께서 반박하실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오직 변명뿐입니다. 박태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뼈아픈 패배로 돌아왔다. 그는 길거리 장사꾼을 우습게 보았고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의 권력 남용은 결국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부메랑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격렬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온몸을 떨었다. 최지훈 총재는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슬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이제 의심 대신 명백한 인정과 깊은 흥미가 담겨 있었다. 이슬은 첫 번째 공식 시험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한주그룹의 위협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박태호 이사의 몰락은 한주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의 오만함이 이끌어낸 재앙적인 실패는 길거리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던 이슬의 존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략적 위협으로 각인시켰다. 이슬은 이 첫 번째 승리를 통해 한주 가문과 그룹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이것은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박태호가 파놓은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그가 외부 세력과 맺은 위험한 거래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최지훈 총재는 이슬의 보고서와 대응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성격은 오직 실력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이슬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최지훈은 그 bữa 이상 단단한 món quà của mẹ mình món quà của mẹ hay ứng viên cô dâu Lobuchi Anta. Tề xin, cô được coi là một đối tác chiến lược có khả năng bảo vệ tập đoàn khỏi những mối đe dọa nội bộ. 어느 날 오후 최지훈은 이슬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은 최첨단 기술과 고전적인 우아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절제되고 완벽했지만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슬은 긴장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극도의 통제력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의 짐도 엿볼 수 있었다. 이슬 씨가 박 이사를 처리한 방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지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슬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박태호는 단지 꼬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뒤에는 우리 한주 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대현그룹의 정명수가 바로 그 배후입니다. 정명수는 대현그룹의 CEO로 최지훈에게는 오랜 사업 경쟁자이자 숙적이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무자비한 야망을 겸비한 인물로 한주그룹의 독점 기술을 탈취하려 수년간 노력해왔다. 최지훈은 박태호가 정명수와 내부 협력을 통해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이자 두 사람의 불가피한 협력의 시작이었다. 저는 이슬 씨의 뛰어난 관찰력과 거리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현그룹은 현재 우리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페가수스를 훔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극비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최지훈은 이슬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슬 씨는 며느리라는 위장 신분을 이용하여 박태호가 정명수에게 넘긴 정보의 접근 경로를 역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이슬 씨에게 그룹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결과를 가져오세요. 이슬은 최지훈의 제안을 잠시 숙고했다. 이것은 이전에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총재님. 저는 전략적 협력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정보원이나 보조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분석과 판단이 최종 전략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슬은 협력의 규칙을 명확히 설정했다. 최지호는 이슬의 당당함에 놀랐지만 그 당당함이 그녀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임무는 극비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협력 관계를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최지훈의 경고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슬은 즉시 프로젝트 페가수스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호가 유출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었고 대현그룹의 서버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러 단계의 위장 서버를 거치고 있었다. 이슬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데이터 흐름의 미세한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고객의 구매 심리 패턴을 읽어냈던 것처럼 정보 유출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박태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숨겨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파일, 생성 시각, 수정 시각, 그리고 특정 접근 코드의 반복을 통해 이슬은 박태호가 특정 시간대에만 대현그룹의 중개 서버와 통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슬은 이 반복 패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유출의 증거임을 확신했다. 한편 최지호는 이슬에게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했다. 그녀는 총재 직속 특별감사팀장이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다. 이 직책은 겉으로는 내부 감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그룹 내 주요 부서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 이슬의 이 새로운 역할은 박태호를 따랐던 잔당들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적대감을 더욱 키웠다. 이슬은 저택 안팎에서 은밀한 감시를 받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박태호의 측근이었던 재무팀장 김영진은 이슬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방해했다. 김영진은 이슬이 내부 자료에 접근할 때마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지연을 유발하며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이슬이 곧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슬은 인내심과 전략적 우회로 대응했다. 김영진이 문서를 막을 때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우회하여 인접 부서의 보조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녀는 이 모든 방해 행위를 증거로 기록했고 김영진의 방해가 오히려 박태호의 부패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정심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적대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느 늦은 밤 이슬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태호가 정명수에게 기술 정보를 넘기는데 사용했던 중개 서버가 사실은 한주그룹이 과거에 폐쇄했다고 알려진 비밀 연구소의 예비 서버였던 것이다. 이 비밀 연구소는 최지훈과 김수연 여사만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출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의 깊은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의미했다. 이슬은 즉시 이 사실을 최지훈에게 보고했다. 최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굳어졌다. 믿을 수 없어. 그 연구소의 위치와 서버 접근 코드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는데. 최지훈은 이슬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슬 씨, 우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연그룹이 기술을 완전히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이 연구소 서버가 바로 우리의 반격 거점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와 위협을 공유하는 전우가 되었다. 최지훈은 이슬의 지성과 용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슬은 이제 내부 부패와 외부의 위협이라는 이중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고독한 전략은 더욱 치밀하고 대담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제 한주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슬은 자신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 즉 박태호가 비밀 연구소의 예비 서버를 통해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반격 전략을 구상했다. 이 사실은 박태호의 내부 협력이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회사에 대한 배신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증거 확보와 공개적 고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슬은 최지훈 총재와 함께 비밀리에 이 계획을 조율하며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박태호는 이슬의 특별 감사팀장 임명 이후부터 극심한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비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슬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태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슬의 약점을 찾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업무 실수를 유도하여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축출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박태호의 반격은 공개적인 모함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그룹 내 주요 임원들에게 이슬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무지한 외부인이며 그녀의 보고서는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또한 그는 이슬이 과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탈세를 저질렀다는 조작된 자료를 만들어 언론의 익명으로 흘리려 시도했다. 그의 전략은 여론을 조작하고 이슬의 도덕성을 훼손하여 그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슬은 박태호의 저급한 전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장마차 사업을 운영할 때부터 투명한 세금 납부와 완벽한 회계 관리를 철저히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 왔다. 정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녀는 최지훈에게 말했다. 그가 제 도덕성을 공격할수록 저는 그의 부패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슬은 박태호가 언론에 자료를 넘기기 직전 역정보를 흘리는 대담한 전략을 감행했다. 그녀는 박태호가 유출하려던 정보의 원본 데이터에 교묘한 오류 코드를 심어 그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박태호의 부정행위를 자동으로 고발하도록 설계했다. 그녀의 디지털 전략은
길거리에서 익힌 빠른 판단력과 뛰어난 응용력의 산물이었다. 마침내 이슬과 최지우는 박태호가 주도하는 임시회계 감사보고회를 최후의 대결 장소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박태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슬의 보고서를 기각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이슬에게는 그의 비리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한주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김수연 여사까지 참석한 가운데 회의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태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슬을 공격했다. 총재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 여자는 개인의 원한에 사로잡혀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조작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녀가 우리 그룹의 기밀에 접근하는 것은 치명적인 보안 위협입니다. 박태호는 준비한 조작된 회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이슬의 출신을 다시 한번 비하했다. 거리에서 잔돈이나 세던 사람이 수천억 규모의 회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은 박태호의 오만하고 격앙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태호의 감정적 공격이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이슬은 천천히 일어섰다. 박 이사님, 감정적인 주장은 사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결백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슬은 최지훈이 은밀히 준비해준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활용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자료는 박태호의 회계 조작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오류 코드와 내부 거래 패턴을 시각적으로 분해하여 보여주었다. 박 이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허위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장회사 C를 거친 모든 거래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페가수스 기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비밀 연구소의 서버와 비정상적으로 통신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경악했다. 이슬이 제시한 데이터는 추측이 아닌 시스템 로그와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박태호가 부하 직원들에게 녹취록을 통해 압력을 가했던 결정적인 부분을 음성 변조 없이 공개했다. 그 목소리에는 권력의 남용과 비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이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지훈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해킹 전문가를 고용했어. 이 모든 것이 음모야.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슬의 진정한 능력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다. 이슬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제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 그룹 내부의 정식 서버에서 추출되었으며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서 자랑스럽게 주장하셨던 그 혁신 프로젝트는 이미 대현그룹의 CEO 정명수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박 이사님께서 정명수에게 핵심 기술 설계도를 암호화하여 전송한 이메일 기록입니다. 이슬은 단 하나의 이메일 로그를 공개함으로써 박태호의 모든 주장을 산산조각냈다. 박태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창백해졌고 그의 권력 남용과 배신 행위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수연 여사는 침묵 속에서 이슬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찾던 며느리 한주 그룹의 진정한 보호자는 바로 이슬이었던 것이다. 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태호 이사의 모든 직책을 즉시 해임하고 법무팀은 그룹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라. 박 이사를 포함하여 이번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냉혹했다. 이슬은
자신의 첫 번째 거대한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의 지성, 용기, 그리고 치밀한 전략은 한주 그룹 내부의 오만한 부패 세력을 무너뜨렸다. 박태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경멸이 낳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러나 이슬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더 큰 전쟁을 예고하는 서곡일 뿐이라는 것을. 박태호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가 그룹에서 축출된 후 한주 그룹은 일시적으로 숨막히는 평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슬은 이 평화가 폭풍 전야임을 알고 있었다. Cụp y tan tan, người bán hàng rong, cô gái bán hàng rong, mà còn là vị hôn thê của tổng tài, người đã chứng minh được năng lực chiến lược của mình. Vị thế của cô đã thay đổi hoàn toàn, từ đối tượng bị khinh miệt sang tài sản quan trọng của gia tộc Hanju. Sự kiện Park Tae-ho sụp đổ đã khiến nhiều thành viên gia đình và các giám đốc điều hành khác phải suy nghĩ lại về Lee Seun. Họ không thể phủ nhận trí tuệ sắc bén và bản lĩnh của cô. Tuy nhiên, sự tôn trọng miễn cưỡng này vẫn xen lẫn sự đố kỵ sâu sắc và nghi ngờ về thân thế thấp kém của cô. Lee Seun đã trở thành một biểu tượng cho sự thay đổi, nhưng đồng thời cũng là một mục tiêu cho những kẻ bảo thủ. Trong thời gian này, mối quan hệ giữa Lee Seun và Choi Ji-hoon đã có một bước ngoặt quan trọng. Sự hợp tác chuyên nghiệp trong cuộc chiến chống lại Park Tae-ho đã buộc họ phải tiếp xúc gần gũi và thấu hiểu lẫn nhau. Choi Ji-hoon vốn là một người đàn ông lạnh lùng, xa cách và luôn giữ một vỏ bọc lý trí sau những tổn thương trong quá khứ liên quan đến sự phản bội trong công việc. Một buổi tối, Kim Soo-yoon Nyeosa đã tổ chức một bữa tiệc tối nhỏ để chính thức giới thiệu Lee Seul là vị hôn thê tương lai của Choi Ji-hoon. Buổi tiệc diễn ra trong không khí trang trọng, nhưng không kém phần căng thẳng. Sau khi các vị khách và thành viên gia đình ra về, chỉ còn lại Lee Seul và Choi Ji-hoon trong phòng khách rộng lớn. Choi Ji-hoon nhìn Lee Seul, ánh mắt anh lần đầu tiên không còn lạnh lùng mà thay vào đó là sự phức tạp và cởi mở. 이이tâm khơ, anh bắt đầu bằng giọng trầm. 당신이 박태호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가진 강인함과 도덕적인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아온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투명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주 그룹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리술 답랄, 못, 칵, 빈, 딜, 총재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비효율과 부정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든 재벌 가문에 있든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코 KHM에 TATOB의 기엠 턴자타오, 마, 지던잔나 KH 양딜 N 치자지, 콧 로이 구에민, 초이 제야이 훈첨 엔지엄 mon룩. 나는 오래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나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배신하고 경쟁사에게 팔아넘겼을 때 나는 인간관계와 감정의 벽을 쌓았습니다. NH 티로베 웨퉁롱다 다이오넨 보벅 라이니룽 고민. 당신은 나의 방어벽을 허물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거짓을 읽을 수 없습니다. 리술 에네인 당, 바오맛 ANH, 총재님, 코너이, 정너이 당 슬덩 감, 능, KHO 컹해, 유도이, 배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Hajiman của cố y nguyên tắc và lòng dũng cảm. Nguyên tắc và lòng dũng cảm của một người có thể bị nghi ngờ. Tôi đã trải qua những khó khăn tương tự khi một đối thủ cạnh tranh, cố gắng phá hoại quầy hàng của tôi bằng những lời nói dối. Tôi biết cái giá của sự trung thực. 코치아세 못펀과 K의 고민. 저는 고아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직 지성과 노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제 포장마차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저의 전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심리전을 벌여야 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높아 김수연 여사를 도운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hoi Ji-hoon lắng nghe Lee Seul nói một cách chân thành và tập trung.
cô không hề than vãn hay lãng mạn hóa những khó khăn của mình. Cô chỉ trình bày sự thật về con người cô, một chiến lược gia sinh tồn được tôi luyện trong môi trường khắc nghiệt nhất. Sự kiên cường nội tâm của Lee Seul đã khiến lớp băng giá trong lòng Choi Ji-hun bắt đầu tan chảy. 당신은 내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Choi Ji-hun thưa nhân. Choi noi, da mem di doi chut. 당신은 감정적인 기반 위에서도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단지 동맹을 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 시올 밈크의 몬누크의 힘 호의 NH는 천댕치. 저는 이미 총재님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주 그룹을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병폐로부터도 보호할 것입니다. 저의 도덕적 나침반이 허락하는 한, 저는 총재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Khoảnh khắc đó, Choi Ji-hun nhận ra rằng Lee Seul không chỉ là con dâu mà mẹ anh đã chọn, mà còn là nửa còn lại mà anh cần để trở nên hoàn thiện hơn. Cô mang lại sức sống và sự ấm áp mà thế giới lạnh lẽo của anh đã thiếu. Sự gắn kết cảm xúc giữa họ đã được thiết lập vượt qua rào cản về xuất thân và địa vị. Tuy nhiên, mối quan hệ này chưa kịp đơm hoa kết trái thì một thách thức mới đã xuất hiện. Sung Myung-soo, CEO của tập đoàn Daehyun, kẻ đã âm mưu với Park Tae-ho, bắt đầu công khai tấn công Hanju Group. Hắn ta lợi dụng những thông tin rò rỉ từ Park Tae-ho để tung ra các chiến dịch bôi nhọ và tấn công mạng tinh vi nhằm vào hệ thống tài chính và công nghệ của Hanju. Choi Ji-hun và Lee Seul phải ngay lập tức chuyển sang chế độ phòng thủ chiến lược. Họ đã không còn ở thế đối đầu nội bộ nữa, mà là cuộc chiến sống còn chống lại một đế chế bóng tối bên ngoài. Lee Seul đã sẵn sàng sử dụng mọi kinh nghiệm và trí tuệ mà cô đã tích lũy được từ những ngày bán hàng rong để bảo vệ tình yêu và ngôi nhà mới của mình. 한주 그룹에 대한 정명수 대현그룹 CEO의 공세는 잔인하고 계산적이었다. 박태호가 흘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정명수는 한주그룹의 재무적 약점과 경영진의 비윤리성에 대한 조작된 기사를 주요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이로 인해 한주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프로젝트 페가수스와 관련된 기술 보안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슬과 최지호는 내부의 적을 처리하자마자 외부의 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지호는 이슬에게 전략 커뮤니케이션 팀의 지휘를 맡겼다. 그의 판단은 냉철했다. 이슬은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론의 흐름과 대중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고도로 세련된 기업 PR 전략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슬은 이 임무를 자신의 전장이라 여기고 즉시 반격 전략을 수립했다. 총재님, 정명수의 전략은 우리의 정신력을 꺾고 혼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공격적인 대응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이슬은 최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정명수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정보의 미묘한 불일치점을 분석했고 그 정보가 박태호라는 부패한 개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첫 번째 전략은 투명성으로 맞서기였다. 이슬은 최지훈을 설득하여 한주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태호가 어떻게 그룹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한주그룹이 그를 어떻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이슬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며느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가족의 신뢰를 강조하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박태호 개인의 탐욕이었음을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 했다. 기자회견 당일, 이슬은 단정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출신 성분에 대한 언론의 노골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저는 거리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정직이야말로 제가 한주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정명수 CEO가 주장하는 모든 비방은 탐욕에 눈먼한 개인 박태호의 배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즉시 해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주그룹의 도덕적 나침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슬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기업인이 아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강한 개인으로 비쳤다. 그녀의 발표는 정명수의 비방 캠페인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한주그룹의 주가는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정명수는 이슬의 반격에 더욱 악랄하게 대응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팀을 동원하여 한주그룹의 핵심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한주그룹의 모든 온라인 거래와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동시에 정명수는 박태호의 측근들을 이용하여 이슬이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조작된 증거를 흘려 이슬의 도덕적 신뢰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려 했다. 정명수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의 출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최지훈에게 말했다. 그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예상하고 되받아쳐야 합니다. 이슬은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김수연 여사와 최지훈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전략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이슬은 최지훈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총재님, 제가 잠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정명수가 조작한 유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제가 잠시 그룹에서 축출된 것처럼 위장해야 합니다. 이는 정명수를 완벽한 승리감에 취하게 만들어 그가 진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하게 만드는 미끼가 될 것입니다. 최지훈은 이슬의 대담한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안 돼, 이슬 씨. 그것은 당신의 명예와 안전에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나는 당신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최지훈은 처음으로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냈다. 그는 이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총재님, 이것은 전략입니다. 탐욕스러운 적은 눈앞의 이익에 쉽게 속습니다. 정명수는 박태호의 유출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외부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진짜 증거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이슬은 단호한 눈빛으로 최지훈을 설득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의는 최지훈의 냉철한 이성마저 압도했다. 결국 최지훈은 이슬의 희생적 전략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룹 이사회 앞에서 이슬을 잠정 해임하는 고통스러운 발표를 했다. 이 발표는 정명수에게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다. 정명수는 이슬의 몰락을 보며 오만하게 웃었고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슬은 한주 그룹 저택을 떠나 자신이 살던 거리로 잠시 돌아갔다. 그녀는 겉으로는 실패하고 버려진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독한 침투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정명수의 사이버 공격팀의 접근 경로를 역추적하여 대현 그룹이 한주 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슬의 희생적 전략은 정명수에게 완벽한 승리라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한주 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축출된 이슬의 뉴스는 대현 그룹의 정명수 CEO에게 가장 달콤한 승전보였다. 그는 이슬이 이제 무력한 외부인이며 자신의 음모가 성공에 임박했다고 오만하게 확신했다. 그러나 이슬은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치밀한 침투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녀의 전장은 이제 한 주 저택이 아닌 사이버 공간의 미로와 서울의 뒷골목이었다. 이슬은 자신이 살았던 포장마차 구역 근처의 낡고 허름한 건물에 임시 거점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곳에 고성능의 익명 서버와 데이터 분석 장비를 설치했다. 그녀는 길거리 장사를 하며 익힌 신속한 정보 파악 능력과 위장수를 활용하여 정명수의 사이버 공격팀이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접근 경로와 통신 패턴을 분석하며 대연 그룹의 본거지와 박태호의 잔당들이 숨어 있는 은밀한 연락망을 찾아내려 했다. 최지우는 이슬의 잠정 해임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 모든 것은 위장이었다. 그는 이슬에게 모든 기술적 지원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했으며 이슬은 최지훈에게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슬의 이 고독한 작전은 두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의 공동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었다. 이슬의 뛰어난 디지털 통찰력은 곧 성과를 냈다. 그녀는 정명수의 사이버팀이 사용하는 특정 암호화 프로토콜에서 반복되는 오류를 발견했다. 이 오류는 정명수 측이 기술 절도를 숨기기 위해 만든 복잡한 보안 레이어에 내재된 결함이었다. 그녀는 이 결함을 이용하여 정명수의 공격 서버에 역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계했다. 그녀의 목표는 대연 그룹이 한주 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명확한 지시와 계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정보 수집에도 주력했다. 이슬은 과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인맥을 쌓았던 시장 상인들과 택시 기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박태호의 잔당들과 정명수의 사설 정보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여 이슬에게 전달했다. 이슬의 진정한 힘은 그녀가 가진 밑바닥부터 다져온 인맥과 뛰어난 대인 관계 기술에서 나왔다. 어느 날 밤 이슬은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했다. 그녀가 침투시킨 백도어를 통해 정명수가 박태호에게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핵심 데이터 접근 코드를 넘기도록 지시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이 파일은 정명수의 개인 서버에 극도로 숨겨져 있었다. 이슬은 이 파일이 한주 그룹을 향한 외부의 적대적 행동과 내부의 배신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슬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녀의 역추적 활동이 정명수의 전문 해커팀에게 감지된 것이다. 정명수는 즉시 이슬의 거점을 찾아내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슬의 진정한 능력과 최지훈과의 은밀한 협력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박태호의 잔당 중 한 명인 김영진이 이끄는 무리가 이슬의 임시 거점을 급습했다. 그들이 이슬의 거점으로 들이닥쳤을 때 이슬은 이미 상황을 예측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를 몸에 숨긴 채 탈출 경로를 확보해 두었다. 이슬은 몸싸움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민첩함은 그들을 따돌리기에 충분했다. 총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이슬은 암호화된 채널로 최지훈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공포보다는 결의가 더 강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지훈은 이슬의 보고를 듣자마자 극도의 분노와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경호팀을 이슬의 위치로 급파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이 곧 한주그룹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이슬에게 달려가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순간
최지훈은 이슬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감정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울의 낡은 뒷골목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슬은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숨어있던 포장마차 구역의 은밀한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녀가 거리에서 익힌 생존 지혜가 지금 그녀의 목숨과 거대 그룹의 미래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주 그룹의 명예와 정의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이슬은 최지훈이 보낸 경호팀과 극적으로 접선했다. 그녀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독한 싸움에 지친 흔적이 역력했다. 이슬은 최지훈에게 암호화된 저장 장치를 건넸다. 총재님, 이것이 모든 진실입니다. 이제 최후의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김수연 여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켜냈다. 그녀의 희생은 이제 찬란한 승리로 보상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슬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한주그룹이 대연그룹과 박태호의 연합공세에 맞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다. 이 증거에는 정명수 CEO가 박태호에게 극비 기술 유출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연그룹의 사이버 공격팀이 한주그룹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경로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최지훈은 이슬에게서 받은 저장 장치를 손에 쥐고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최지훈은 이사회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정명수의 공개적인 비방 캠페인으로 인해 흔들리는 주주들과 임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슬을 불명예스럽게 축출했다는 표면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기회였다. 최지훈과 김수연 여사는 이슬의 희생적 전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명수는 자신의 첩자들을 통해 이슬의 몰락을 확신하고 있었고 최지훈이 이 회의를 통해 실패를 인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 오만하게 예상했다. 그러나 최지훈의 표정은 냉철함 속에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지훈은 먼저 이슬의 잠정 해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슬 씨에 대한 잠정 해임 조치는 제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그룹을 배신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치밀한 정보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바로 그때 이슬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최지훈의 옆자리에 섰다. 그녀의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녀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그녀의 등장으로 정명수의 첩자들은 경악했고 곧바로 정명수에게 비밀 보고를 전송했다. 최지훈은 메인 스크린에 이슬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정명수와 박태호가 나눈 극비 통신 기록과 자금 세탁 경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복잡하지만 명쾌한 흐름도였다. 대형그룹의 정명수 CEO는 박태호 이사와 공모하여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페가수스를 훔치려 했습니다. 정명수는 우리의 방어를 뚫기 위해 사이버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슬 씨는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명수가 박태호에게 지시하는 녹취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정명수의 오만한 목소리에는 한주그룹의 기술을 탈취하고 최지훈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인 탐욕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녹취 파일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정명수의 첩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이슬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박태호와 정명수의 오만함은 저를 무지하고 무력한 길거리 출신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전략적 사고와 정의감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되었고 저는
그 함정의 백도어를 통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력했다. 한주 그룹을 향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은 이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명수는 극도의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언론 조작팀에게 이슬과 최지훈에 대한 더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한주그룹에 대한 대규모 주식 공매도를 실행하여 그룹의 재정 기반을 흔들려 했다. 그의 전략은 혼란을 극대화하여 증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슬과 최지훈은 이미 이러한 무모한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지훈은 즉시 법무팀을 동원하여 정명수와 박태호에 대한 그룹 기밀 유출, 사이버 테러 공모, 주가 조작 시도 등의 혐의로 최고 수준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김수연 여사의 영향력과 이슬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진실이 담긴 공식 성명서를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를 통해 배포했다. 정명수는 결국 자멸했다. 그의 오만한 확신과 권력 남용은 이슬의 뛰어난 지성과 도덕적 용기 앞에서 무너졌다. 이슬의 증거와 최지훈의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대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정명수는 공개적인 체포라는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박태호 역시 자신의 배신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결정적인 대결에서 이슬은 단순한 총재의 며느리가 아닌 한주그룹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전략적 핵심 인사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모든 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승리는 정의가 탐욕과 오만을 이긴 가장 극적인 정치 드라마의 정점이었다. 최후의 대결이 끝난 후 한주그룹은 정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명수와 박태호가 이끌던 부패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슬이 가져온 정의와 투명성은 그룹 전체에 새로운 윤리 기준을 제시했다. 한주그룹의 주가는 이슬의 전략적 반격과 최지훈의 단호한 리더십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대중의 신뢰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다. 이슬은 더 이상 길거리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평가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 내에서 미래 전략의 설계자로 인정받았으며 이사회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총재의 며느리를 넘어 한주그룹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다. 김수연 여사는 이슬을 향한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경영 전략이었음을 모두에게 증명하며 이슬에게 전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 이슬과 최지훈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 동맹을 넘어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극한의 위협 속에서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했다. 최지훈의 차가운 이성은 이슬의 따뜻한 정의감과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그는 이슬의 강인함과 인간적인 유연함이 자신이 가진 단호함을 보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최지훈은 이슬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내면의 고독을 달래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이슬과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이슬 씨, 최지훈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전략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감정과 약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한주그룹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나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슬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가진 자유와 독립적인 의지를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신뢰와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슬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한때 포장마차라는 작은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이끌어온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총재님과 함께 이 한주 그룹을 더욱 정의롭고 강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최지훈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신뢰합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외견상으로는 화려한 재벌가의 행사였지만 그 내면은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상징하는 단단한 약속이었다. 이슬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섰지만 그녀의 내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한 지성과 깊은 인간애를 겸비한 한주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다. 결말, 이슬은 최지훈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배우자로서 그룹의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에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을 이용하여 거대 기업의 운명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만난 노파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오만함과 부패를 이기는 현실적인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슬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힘은 출신 성분이나 재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의 서사가 되었다.